교육과 평등 제2절에서는 교육과 사회평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사회평등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입니다. 첫째, 교육이라는 재화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둘째, 교육은 사회평등의 실현을 촉진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관점입니다. 셋째, 오히려 교육이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된다는 관점입니다. 넷째, 학교가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과 민주주의 평등 원리의 실현,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구로서 이때 학교 밖 사회에서 민주 세력이 강할 때 학교의 재생산 기능은 약화되고 자본주의 세력이 강할 때 학교의 재생산 기능은 강화된다고 합니다. 앞서 미리 살펴본 교육과 사회평등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육이 사회평등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평등화론과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불평등 재생산론을 중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능력주의 평등화론은 사회계층 구조를 그대로 놓아둔 채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높은 계층의 지위를,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이 낮은 계층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사회 성원들이 얻고자 원하는 부, 명예, 권력과 같은 한정적인 자원들을 분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개인의 지위 획득 과정 또는 사회의 인재 선발 배치 과정이 교육 수준이라는 기준에 따라 능력주의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기능주의자들은 이를 통해 능력주의의 평등이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낮은 계층의 출신자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높은 계층으로 상승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의 틀에서 볼 땐 각 계층을 차지하는 그 구성원들만 교체되었을 뿐 사회 계층 구조 자체는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므로 이것이 능력주의 평등화론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주의자들은 기존 봉건사회에서 성, 인종, 사회계층과 같은 귀속적 과정을 통해 개인이 점유하는 사회계층 혹은 지위를 결정했던 것과 달리 근대 이후부터의 사회는 개인의 능력이나 행위의 결과와 같은 성취적 과정을 통해 개인이 점유하는 사회계층 혹은 지위가 결정돼야 하며 그 역할을 학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과 직업 세계는 밀접한 기능적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개인의 지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는 사회적 질서인 합리성이나 업적주의, 민주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며 개인이 성공적인 직업인이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지적 기술과 문화적 소양을 길러줌과 동시에 사회 내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를 점유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재능을 분류하고 선별해내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능력주의 원리를 실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계층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실현시키고 유능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됨으로써 사회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등화론의 평등주의 이론입니다. 평등주의는 능력주의와 달리 사회적 선발 배치의 과정이 아니라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이와 같은 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계층 구조의 형태는 사회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는 삼각형의 하층민이 상층민보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마름모 모양의 중상층이 하층민보다 더 많은 구조로 나타납니다.
이때 사회계층 구조는 그 형태뿐만 아니라 그 높이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높이가 낮을수록 상층과 하층의 격차가 작아져 중간층이 확대되고 높이 격차가 줄어든 사회가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비거스트는 미국, 브라질, 영국, 호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녀들은 부모 계층으로부터 상승 이동을 하며 그 이동에는 교육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교육받은 연구자들에 의해 과학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구조의 하층이 줄어들고 중간, 상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회 구조가 변화한다고 합니다. 교육이 사람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확대된 중간층이나 상층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층 구조를 보다 평평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며 교육이 피임 방법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어 교육받은 상류층의 출산력을 저하시키고 하류층에게 중류 계급의 가치관과 소유 양식을 가르쳐 소비 습관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학의 기능론적 관점을 경제학의 인간자본론적 관점과 비교하여 본 관점입니다. 인간자본론은 교육을 인간자본의 투자로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에게 더 많은 소득을 가져다주며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는 이들의 생산성이나 소득을 증가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를 축소시켜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또한 교육 기회 확대는 임금 경쟁 원리에도 소득 격차가 감소하는데 교육을 받은 고도의 기술 소유자가 공급이 증대되면 그들의 임금이 낮아지고 교육을 받지 못한 낮은 수준의 기술 근로자의 공급이 감소하여 임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출신 배경의 영향을 위장하거나 중개하는 통로로 작용할 뿐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회장이 그의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주겠다라는 생물학적 요인을 들기보다 그 아들의 교육적 능력, 예를 들어 학위와 같은 개인적 능력을 부각시켜 기업을 물려주기에 합당한 인물임을 설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울주아 진티스는 학교를 공장과 같다고 보며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배 복종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울주아 진티스는 미국 학교를 관찰한 결과 학교가 직업 세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율, 자신의 표현 방식, 자아 개념, 자신이 속한 사회 계급에 대한 정체감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교장, 교사, 학생의 위계관계를 통해 위계의식을 내면화하며 학생들 스스로 교육 과정의 내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직업사회에서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와 같다고 생각했으며 교육의 내재적 가치 대신 학점이나 졸업장 등의 외재적 보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노동이 가진 그 자체의 가치보다 급여나 보상 등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파괴적이고 제도화된 경쟁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했으며 학생들이 미래에 차지하게 될 경제적 위치를 반영하여 차별된 사회화를 경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별적 사회화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 체제가 불평등한 계급 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데
학교 계층별 학부모의 교육 목적과 기대의 차이가 있으며 학부모의 직업 계층에 따른 상이한 노동 경험, 문화적 환경에서 나온 의식과 교육 방식의 차이, 가정의 경제적 지원의 불평등을 통로로 하여 사회적 차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낮은 학교에서는 하위 직종 종사자가 가질 법한 지시, 복종, 규칙 준수, 시간 엄수 등의 가치가 엄격하게 요구되며 중간 학교에서는 직접적이고 계속적인 감독 없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독립적 사고력, 현명한 선택, 외적 규율보다 내면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기 등 관리자나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기업 규범의 내면화를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학교 교육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선발은 능력주의적이기 때문에 재능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 상층을 차지하고 졸업장에 의한 지위 배분은 자신이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하게 합니다. 다음은 부르디에의 문화적 재생산론입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이 계급 관계의 문화적 재생산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며 문화 자본은 경제적 자본만큼 소유, 분배, 유통 과정에서 계급 간의 구조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는 음악회나 예술 공연에 참석하는 일이 많은 아이들은 그러한 심미적 취향을 갖게 될 확률이 높으며 그러한 가치관을 평가하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문화적 자본에 노출이 되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문화들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성취 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불평등은 박물관이나 음악회, 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에 있어서도 나타납니다. 중상류층이 가진 언어 습관을 공식어, 노동자층이 가진 언어 습관을 대중어라고 봤을 때 공식어는 더 어려운 문장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의 인지 능력 구조를 더 발달하게 만들며 이는 나중에 학교에 갔을 때 중상류 학생들이 훨씬 더 학업 성취 능력이 좋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재생산론의 변증법적 접근입니다. 이는 보울즈와 진티스가 학교를 공장으로 같이 본 이론을 부정함으로써 사회와 학교는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과 민주주의 평등 원리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원리가 그 양립 불가능성으로 인해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체제를 변화시키고 교육체제의 변화는 다시 또 노동세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고 합니다. 과잉 교육은 이와 같이 모순의 결과로 산출된 또 다른 모순의 예로서 경제 성장기에는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으로 기업체에서 노동 훈련을 실시하거나 자격 미달 사람을 승격시키는 현상이 벌어지는 반면 경제 침체기에는 교육받은 인력 초과 공급으로 고등교육 인구의 실업 현상이 초래되며 이것은 교육체제가 노동시장의 요구에 의해서만 형성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구현에 대한 압력이 보다 강해질 때 교육 기회는 노동시장의 요구와 상관없이 확대되며 이러한 과잉교육 현상은 고등교육의 인구의 좌절을 초래하고 자원의 낭비를 유발하여 원활한 생산과 자본 축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